우리는 이제 또 한 번 제3의 벤처붐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인공인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세 가지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와 V씨들이 창업가의 성장을 돕는 벤처 스튜디오 방식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및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40조 원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랜만에 원래 살던 곳에 와서 그런지 마음도 편하고 아주 익숙한 공간이라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있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다 해결되어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아마 그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도전, 저도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동의하지 않겠죠. 저도 청년기를 지나왔고 또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때쯤 여러분들이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두려움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이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요즘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한번 사업이 망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는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 그런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저의 다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재도전 펀드도 제가 성남시, 경기도 이런 데 있을 때도 조금씩 해봤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는 지금 1조 원 해놨는데 지금 좀 적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데서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보통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응원해서 혁신국가로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3번 실패하고 4번째라 그랬나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표정은 되게 좋으세요. 네. 아직은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새로운 도전들, 끊임없는 도전들이 꺾이지 않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실패의 경험들이 좌절의 그 아픔이 아니고 경험의 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약간 가슴 아픈데 사실은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만들기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행정 비용에 들어간다, 행정에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창업 보육센터니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만들잖아요. 공간도 만들고 행정 조직도 만드는데 이게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우리 한 장관님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창업이나 이런 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사실 그 새로운 길은 이미 아는 사람은 별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길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야 모든 게 처음이겠지만 그러나 행정과 지원은 뻔한 것이어서 그건 정부에서 각별히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에서는 5번째 넘지 않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유니콘이 많은 나라를 넘어서 유니콘 너머의 그런 데카콘 더 위대한 회사들이 탄생하고 또 국민들의 많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닌데 아까 한 얘기 중에 정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말을 안 했거든요. 결국은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네, 고쳐야지. 예를 들면 근데 기후테크 기업, 에너지 기업 이런 곳들은 그런 체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유니콘 기업 육성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독점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공공 주도로 하고 있는 영역도 있고 물론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야에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고 위협적일 수 있는 수준까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사실은 그 분야에서도 유니콘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한전의 독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네, 뭐 한국전력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후테크 관련된 많은 산업 분야들이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장벽을 느낄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그 분야의 와해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그 분야 전문가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과연 유니콘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네. 드린 것입니다. 전력 판매 독점 이런 규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정치의 역할은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아마 아까 그 하시고 싶었던 말씀 중에 저것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버 택시인가? 결국은 이제 택시 면허제도 때문에 이제 타다 택시 면허제도와 이제 충돌한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게 논쟁이 참 많고 사람도 뭐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국 이 이해관계를 조정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혁신 기술로 다 필요한데 또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또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생계를 의존하는 또는 평생의 그 유일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안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수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도 이런 영역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택시 문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뭐 좀 마치 노사 분쟁처럼 긴 시간을 놓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서 길게 직접적 논쟁을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나름 확인했었을 겁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의 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거는 저렇게 극단적으로 올로아나싱으로 싸우지 말고 절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택시 사업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용하면 말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또는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줬으면 타협을 해서 그래서 동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역들은 참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정부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서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 또는 기득의 질서 이 충돌을 지금은 사실은 대개는 이제 기득의 권리 중심이에요. 그냥 거기에 현실적 힘이 세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기술 혁신이나 또 새로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많이 공감합니다. 근데 그 역할은 정부와 정치가 해내야 되는 역할이죠.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서로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저는 언제나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재밌긴 한데 새로운 얘기 많이 들어서 매우 감사드리고 정부 우리 정책실장도 오셔서 고개 끄덕거리고 계신데 여기 우리 AI 수석도 고향 오니까 좋습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도 현장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저희도 현장으로 많이 나가서 여러분과 많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